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의 뼈 건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일 겁니다. 더불어 병원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까요? 바로 우유보다 10배 강한 음식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당신의 뼈를 살릴 수도 지켜낼 수도 있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뼈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질 때쯤에야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뼈는 조용히 몰래 아무 증상 없이 무너집니다. 78세 김모 어르신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였어요. 매일 산책하고 매일 우유 한 잔도 잊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문을 나서다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면 될 정도의 작은 충격이었죠.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고관절 골절 환자의 3명 중 1명은 1, 2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부러진 뼈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폐렴, 근육 소실, 침대 생활, 우울감 때문입니다. 김모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회복이 너무 덧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엔 혼자서 걷지 못하게 되었고 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분명 매일 우유도 드시고 건강했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신 건가요? 우유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유는 좋은 음식입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유 한 잔에는 칼슘이 단지 약 2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히 60세 이후의 노인은 최소 800에서 12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우유로만 채우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4, 6컵.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30%입니다. 즉 하루 6잔을 마셔도 흡수되는 칼슘은 400mg 정도. 이건 여러분의 뼈를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이걸 말하지 않을까?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은 약 처방, 주사 치료, 골밀도 검사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식습관 교육, 특히 어떤 음식이 우유보다 5배, 10배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6개월 만에 골밀도가 오르는 기적 같은 사례들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보면서 가장 많이 개선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먹었던 우유보다 10배 강력한 5가지 음식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가장 위협적인 질병은 고혈압도 당뇨도 심장도 아닙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한번 부러지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할 뼈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황금 루틴만 실천하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정말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걸을 때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시큰거리고 조금만 넘어져도 멍이 잘 들고 손목이 자주 시큰하고 키가 예전보다 줄어든 듯하다면 이건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 절대로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뼈는 오늘 이 일부 내용을 들은 순간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말하지 않는 골다공증의 진짜 원인, 왜 뼈가 조용히 무너지는지, 왜 아무 증상 없이 악화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지를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칼슘 부족이 아닙니다. 흡수 장애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유 조금 더 마시면 되지 않나요? 칼슘 영양제 하나 챙기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25년 동안 노인 환자만 진료해온 의사로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당신의 뼈는 칼슘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조용히 매일 조금씩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있는 줄로 아시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뼈는 콘크리트 벽처럼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과정을 바로 뼈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모델링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꾼이 등장합니다. 오래되고 약해진 뼈를 정리하는 파골세포가 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를 만들어 채워주는 족골세포가 있습니다. 이 두 세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뼈는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반대로 뼈를 만드는 족골세포의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 결과 뼈가 새로 채워지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뼈가 약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예감 틀리지 않았습니다. 뼈는 실제로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까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산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칼슘은 반드시 산성 환경에서 녹아야 장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지면 칼슘이 제대로 녹지 못하고 결국 흡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출되고 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내 흡수 능력의 저하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칼슘이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 통로가 충분히 열려 있어야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60세 이후에는 이 통로의 개수도 줄고 열리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기에 비타민 D 활성까지 떨어지면서 먹는 만큼 흡수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지만 노년기에는 피부 합성 능력이 약 75%나 감소합니다. 게다가 실내 생활이 길어지고 외출을 해도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다 보니 몸속 비타민 D는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칼슘을 뼈까지 운반해 주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칼슘은 몸에 들어오지만 정작 뼈에는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바로 폐경 이후의 급격한 뼈 손실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이 시작되면 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파골세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0대까진 괜찮았는데 60대 들어서 갑자기 뼈가 확 약해진 느낌이에요. 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실제로 급격히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뼈를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은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김치, 찌개, 젓갈, 국물 요리처럼 나트륨이 많은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 신장은 칼슘을 붙잡지 못하고 함께 배출해버립니다. 그래서 뼈는 속수무책으로 약해집니다. 커피도 문제입니다. 하루 2잔, 3잔 이상의 커피는 칼슘 흡수 통로를 잠시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탄산음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은 체내 칼슘 균형을 무너뜨리고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끌어내 사용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탄산음료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상할까봐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할 경우 뼈의 기초 구조인 콜라겐이 약해지고 칼슘이 붙어 있을 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뼈는 아프다는 신호도 없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갑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실제 사례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번에는 82세 남성 환자 박영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매일 1시간씩 산책을 빠뜨리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늘 정상 판정을 받아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등과 허리가 계속 아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MRI를 찍어보았고 그 결과는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넘어진 적도 없는데요. 도대체 왜 뼈가 이렇게 약해진 겁니까? 진단을 해보니 원인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평생 짜게 먹어온 식습관, 우유만 믿고 다른 칼슘 음식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던 식사, 비타민 D 부족, 하루 커피 3잔 이상, 그리고 햇빛 노출이 거의 없는 생활. 즉, 뼈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골다공증은 통증도 없고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심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고 골절 이후에는 침대 생활이 길어지며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폐렴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에서 2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약 30%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지 않으면 뼈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희망도 있습니다. 뼈는 회복 능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 올바른 흡수 방식, 올바른 생활 루틴.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5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에 칼슘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딱딱해서 씹기 어렵고 짠맛 때문에 자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멸치 100g에는 약 900에서 19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컵에 약 1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함량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멸치를 가루로 만들면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장 점막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칼슘 흡수 속도와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멸치가루는 단순히 칼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칼슘 균형을 잡아주고 단백질은 뼈의 기초 구조인 콜라겐을 유지해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을 경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들어있으므로 다른 반찬은 최대한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또한 콩류나 시금치처럼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과는 같은 끼니에 과하게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가장 쉬운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멸치가루 큰술 2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 약간을 넣고 비빈 뒤 김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반숙 달걀 하나를 곁들이면 비타민 D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한 끼만으로도 약 300mg 이상의 칼슘을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씹기 힘든 어르신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흡수율이 매우 높은 식물성 칼슘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떠올리지만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약 5%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채소는 약 50%에 달합니다.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이 채소는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에는 한 컵 기준으로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옥살산 함량이 낮아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뼈 형성에 중요한 비타민 K, 칼슘 대사를 돕는 마그네슘,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 C까지 한 번에 들어있는 매우 드문 식품입니다. 제가 돌본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K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무릎 통증과 허리 뻐근함이 줄고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돌본 70세 여성 윤희 어르신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과 허리 뻐근함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골다공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아직 약을 쓰기보다는 먼저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 식단의 핵심은 하루 한 컵 정도의 케일 섭취였습니다. 3개월 뒤 외래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통증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실제로 골밀도 수치도 눈에 띄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케일은 날로도 먹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께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손실되기 때문에 2분 이내로 살짝만 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케일 들깨 무침입니다. 살짝 데친 케일에 들깨가루 1스푼, 들기름 1스푼, 마늘 약간, 액젓 소량만 더해주면 됩니다. 들깨에는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케일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씹기 힘든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챙기기 가장 쉬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는 살찌는 음식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칼슘 공급원으로는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는 약 300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우유 3잔 분량과 맞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치즈는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우유의 흡수율이 약 30%라면 치즈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치즈에 들어있는 유당과 단백질, 지방이 칼슘 흡수를 돕고 숙성 과정에서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장에서 2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콩류와 함께 과하게 드시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브로콜리 치즈 샐러드입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에 방울토마토, 올리브오일 1스푼,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조금 더한 뒤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이나 파르메산 치즈 가루를 뿌려 드시면 칼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유당 불내증 때문입니다. 두유에는 유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적고 칼슘 강화 제품을 선택하면 칼슘 공급 효과도 충분합니다. 칼슘 강화 두유 한 컵에는 약 150에서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실 때는 반드시 잘 흔들어 드셔야 합니다.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마시던 커피 한 잔을 두유 한 잔으로 바꾸기만 해도 하루 칼슘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는 흔히 먹지만 칼슘 강화 제품을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칼슘 강화 두부 반 모에는 약 1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지켜주고 칼슘 강화 제품은 뼈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본은 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유익하며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부는 비타민C가 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배추와의 조합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메뉴는 두부 버섯 들깨탕입니다. 두부 반 모에 버섯을 잘게 썰어 넣고 들깨가루 2스푼, 멸치 육수로 끓여주면 칼슘과 단백질, 오메가3, 마그네슘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 먹기 좋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회복은 바로 시작됩니다. 70세, 80세, 90세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음식들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루틴 5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루틴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주는 택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또 흡수된 칼슘이 뼈로 이동하려면 운반 역할을 해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은 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흡수되더라도 뼈로 잘 가지 못한 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뼈에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짧게라도 직접 쬐는 것입니다. 시간대는 오전 중이 좋고 얼굴이나 손 등 팔뚝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단,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바깥 공기에서 직접 쬐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달걀 노른자, 등푸른 생선, 비타민 D 강화, 식품 또는 의료진과 상의한 보충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이 들어오면 칼슘 흡수 효율이 올라가고 뼈 재생 흐름이 빨라지며 넘어졌을 때 회복이 더디지 않게 도와주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황금 루틴은 산성조합, 쉽게 말해 칼슘이 잘 녹도록 도와주는 한 끝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고 더 흡수되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칼슘이 잘 녹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서 아주 작은 산성 요소를 곁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 레몬즙을 조금, 귤 1개, 파프리카 몇 조각처럼 비타민C가 있는 재료를 함께 드시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과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가 약한 분은 더더욱 조금만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에 레몬즙만 살짝 더해도 아침이 훨씬 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뼈는 이런 작은 차이를 꾸준히 받으면 반응합니다. 세 번째 황금 루틴은 단백질 균형입니다. 칼슘이 붙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뼈를 돌덩이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뼈는 단단한 구조물인 동시에 조직입니다. 뼈의 바탕에는 콜라겐 같은 단백질 구조가 있고 칼슘은 그 바탕 위에 붙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들어와도 붙을 자리가 부족해지고 뼈는 더 허약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량도 줄고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이 중요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한 번은 확실히 챙기는 겁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치즈 1장, 두유 1잔, 생선 1토막 같은 구성 중에서 2~3가지만 묶어도 충분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근육과 뼈가 같이 살아나고 균형이 좋아져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근육을 더 못 쓰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단백질과 칼슘은 그 고리를 끊는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황금 루틴은 나트륨과 카페인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줄이는 방향입니다. 짠 음식이 많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더 빠져나가고 카페인이 많으면 칼슘 흡수 흐름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짠 식습관을 유지해온 분들은 뼈 손실 속도가 빨라지기 쉬워요. 실천 방법은 딱 3가지로 단순화해도 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기, 커피는 하루 1잔으로 줄이기, 밥상 전체 간을 조금만 덜 짜게 하기. 이 정도만 해도 빠져나가는 칼슘을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소금만 줄였는데도 부종이 덜하고 허리나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뼈 건강은 들어오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 황금 루틴은 아침에 짧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힘은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에 기계적 자극이 전달되고 뼈는 그 자극을 받으면 더 단단해져야겠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뼈를 만드는 흐름이 살아나고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비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길게가 아니라 짧고 꾸준히입니다. 아침에 10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기, 빠르게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기분 좋게 몸이 풀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은 낙상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짐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골절 위험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황금 루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D로 칼슘의 길을 열고, 산성 조합으로 흡수를 돕고, 단백질로 칼슘이 붙을 자리를 만들고,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여 빠져나가는 칼슘을 막고, 마지막으로 10분 움직임으로 칼슘이 뼈로 자리 잡게 만든다. 이 5가지만 아침에 잡으면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러분, 뼈는 정말 정직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흡수 방식, 좋은 생활 습관을 주면 회복으로 응답합니다. 하루에 투자할 시간은 길어야 20분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 20분이 남은 10년, 20년,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손이 많이 가면 못해요. 치아도 약해서 어려운 건 못 먹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따라만 하시면 되도록 아침, 점심, 저녁 식단 모델을 아주 쉽게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써보고 유지가 잘 됐고 변화도 확인된 구성입니다. 소화가 편하고 만들기 어렵지 않고 칼슘 흡수율이 높고 단백질과 비타민 균형까지 잡힌 노년기 맞춤형 식단입니다. 먼저 아침 식단입니다. 치즈 달걀 요리와 칼슘 강화 두유, 그리고 과일 한 조각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2개를 풀어 부드럽게 익히고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을 올려 함께 드십시오.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를 곁들이면 비타민C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사과 반쪽 정도를 더하면 아침 한 끼 구성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즈로 칼슘을 채우고 달걀로 단백질과 비타민 D 흐름을 돕고 토마토와 과일로 흡수 환경을 보완하고 두유로 칼슘을 한 번 더 쌓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잡으면 하루가 다르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점심 식단입니다. 점심은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멸치가루를 활용한 밥 한 공기와 생선 한 토막, 그리고 케일과 두부가 들어간 국 한 그릇을 추천드립니다. 밥에는 멸치가루를 2스푼 정도 넣고 들기름을 조금 더해 비벼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을 곁들이면 드시기도 편합니다. 생선은 가능하면 등푸른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와 단백질, 지방산이 같이 들어있어 칼슘이 뼈로 가는 흐름을 돕습니다. 국은 멸치 육수에 된장을 조금 풀고 두부 반모를 넣어 부드럽게 끓인 뒤 마지막에 케일을 살짝 넣어 짧게 익히면 됩니다. 점심을 이렇게 구성하면 칼슘, 단백질, 비타민 D와 K가 한 끼에 모이면서 채우고 붙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단입니다. 저녁은 회복과 수면을 방해하지 않게 소화가 편해야 합니다. 두부와 들깨를 중심으로 한 국 또는 탕을 추천드립니다. 두부 반모에 버섯을 잘게 썰어 넣고 들깨가루를 넣어 부드럽게 끓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들기름을 아주 소량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지방산 보완도 됩니다. 여기에 채소 반찬을 가볍게 곁들이되 간은 최대한 싱겁게 가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칼슘과 단백질을 적당히 넣어주면 잠자는 동안 뼈가 회복되는 흐름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어렵지 않게 잡아 두시면 우유만 마시던 습관에서 흡수까지 고려한 식단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식단은 복잡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식단이 이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성은 따라하기 쉬워서 지속이 가능하고 지속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조합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한 가지만 적용해 보셔도 됩니다. 한 걸음만 움직이면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왜 우유만 믿으면 안 되는지, 왜 뼈는 조용히 무너지는지, 왜 60세 이후에는 칼슘 흡수가 급격히 떨어지는지,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좋아지고 어떤 분은 더디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결국 잘못된 습관과 부족한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누구도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도 뼈가 무너지는 과정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삶을 무너뜨리지만 회복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70대, 80대, 90대 어르신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늦은 거 아닐까요? 제가 80인데 지금 뭘 한다고 달라질까요? 평생 약만 먹어왔는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뼈는 정직합니다. 주는 만큼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했습니다. 골밀도가 다시 오르고 허리 통증이 줄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쥐나던 증상이 줄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자존감이 돌아온 겁니다. 이건 약이 만들어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변화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시작하면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도 됩니다. 멸치가루 한 숟가락, 케일 한 줌, 치즈 한 장, 두유 한 컵, 두부 반모, 또는 아침 햇살 잠깐, 국물 줄이기, 레몬즙 한 스푼, 제자리에서 발뒤꿈치 들기 몇 번. 이 작은 한 가지가 뼈를 다시 깨우는 첫 불씨가 됩니다. 불씨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매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불씨가 모이면 뼈는 반드시 다시 강해집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른 영상을 보러 떠나고 누군가는 이 영상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같은 통증을 느끼고 같은 두려움을 안고 같은 방향으로 뼈가 무너지는 과정을 다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지금 깨닫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뼈 건강을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제가 환자 가족들에게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다시 편하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다시 혼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질까봐 늘 불안해요. 여러분의 가족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침에 허리가 덜 아프고 손자 손녀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고 여행도 가고 계단도 자신 있게 오르고 넘어질 걱정 없이 걷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실천을 약속하는 것.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자 누군가에게는 시작할 용기를 주는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배우고 희망을 얻고 다시 의욕을 되찾는 건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버튼 하나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선택했다는 선언입니다. 내 뼈와 내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 형제 자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골절을 막고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뼈는 회복됩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뼈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노인 전문 현장에서 수천 명을 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병원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까요? 우유보다 훨씬 강력하게 뼈를 도와주는 음식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어떤 분에게는 뼈를 지키는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뼈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뼈가 부러질 때쯤에야 아프다 하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전입니다. 뼈는 소리도 없이, 증상도 없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우유만 믿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저도 권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은 보통 약 2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어르신에게 필요한 칼슘은 하루 최소 800에서 1200mg입니다.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 4컵에서 6컵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못 마시겠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평균적으로 30%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6컵을 마셔도 실제로 뼈에 도착하는 칼슘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도 뼈는 계속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서는 왜 자세히 듣기 어려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료 현장에서는 검사와 수치, 처방과 치료가 우선이 되기 쉽고 식습관과 생활 루틴을 차분히 설명할 시간은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주사를 맞지 않아도, 음식과 생활 습관만 바로 잡아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골밀도가 올라가고 허리 통증이 줄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분들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실제로 가장 많이 개선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챙기셨던 우유보다 훨씬 효율적인 5가지 음식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음식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뼈 속까지 제대로 들어가도록 돕는 아주 현실적인 황금 루틴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뼈가 이미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큰 통증은 없지만 예전보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는 오늘 이 내용을 듣는 순간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병원에서 길게 설명해 주지 않는 골다공증의 진짜 원인, 왜 뼈가 조용히 무너지는지, 왜 아무 증상 없이 악화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밝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흡수 장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유를 조금 더 마시면 되지 않나요? 칼슘 영양제 하나 챙기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하느냐입니다. 왜 뼈는 조용히 무너질까요? 여러분, 뼈는 콘크리트 벽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뼈는 하루 24시간 내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뼈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뼈를 정리하는 파골세포와 새 뼈를 만들어 채우는 족골세포, 이 두 세포가 균형을 이루면 뼈는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파골세포는 점점 빨라지고 족골세포는 점점 느려집니다. 결국 뼈가 새로 채워지는 속도보다 뼈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뼈가 약해진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예감 틀리지 않았습니다. 뼈는 실제로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60세 이후 칼슘 흡수가 급격히 떨어질까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산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3050% 줄어듭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녹아야 흡수가 되는데 위산이 줄면 칼슘이 덜 녹고 그대로 배출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장내 흡수 능력 저하입니다. 장 안에는 칼슘이 혈액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통로가 있는데
60세 이후에는 이 통로의 수와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고 뼈로 옮기는 데 필수인데 노년기에는 피부 합성 능력이 크게 감소하고 실내 생활이 길어져 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즉, 칼슘은 들어와도 뼈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바로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인데 폐경 이후에는 그 브레이크가 약해져 뼈 손실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먹어도 빠져나가는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짠 음식 나트륨, 커피, 과다 카페인, 탄산음료 인산, 단백질 부족, 뼈의 기초, 구조 콜라겐 약화. 결국 뼈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천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뼈 건강은 결국 이 두 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흡수하느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핵심은 딱 이것입니다. 우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60세 이후에는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흡수까지 고려한 음식과 루틴이 필요하다. 이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은 조용히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70대, 80대, 90대 어르신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늦은 거 아닐까요? 제가 80인데 지금 뭘 한다고 달라질까요? 평생 약만 먹어왔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뼈는 정직합니다. 주는 만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은 딱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멸치가루 한 숟가락이든, 케일 한 줌이든, 치즈 한 장이든, 두유 한 컵이든, 두부 반 모든, 아침 햇살 10분이든, 국물 줄이기든, 발뒤꿈치 들기 30회든, 그 작은 한 가지가 여러분의 뼈를 깨우는 첫 불씨가 됩니다. 불씨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꺼지지 않게 오늘부터 이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자 누군가에게는 시작할 용기를 주는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한 번이 누군가의 골절을 막고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뼈는 회복됩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